나는 이런 단점, 이런 약점이 있어. 내 성격은 참 좋지 않아. 아무리 해도 나는 안 돼. 라고 좌절하지 말고 당신이 타고난 본성 중에서 잘하는 것을 찾아서 노력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재근TV의 정재근입니다. 한국유교문화진흥원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퇴계의 17대 종손이신 공주대학교 이치혁 교수님의 책 퇴계에게 묻는 삶의 철학이라는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인간 그리고 본성에 대해서 낭독해 드리면서 유교에서 말하는 본성이 착하다는 성선과 또 악하다는 성악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끝에 부분에서는 제 생각을 덧붙이면서 행정을 하는 우리 행정인들이 사람이 악하다는 성악의 기반을 두고 행정을 하는 것과 또 성선, 착하다는 성선의 기반을 두고 행정을 하는 것과의 차이에서 따뜻한 행정, 인문학적 행정을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6번째 시간으로 인간의 본성인 사단과 이 칠정이 이기론의 관점에서 어떻게 발현되는지에 대해서 여러 학자들이 오랫동안 논쟁을 벌이고 있는 사단 칠정론에 대해서 이치혁 교수께서 쓰신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렵다면 어렵지만 우리가 반드시 한 번쯤은 생각해 보고 넘어가야 될 철학적 기반이기 때문에 잘 들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단 칠정론, 퇴계 선생 하면 떠오르는 것, 특히 학자들의 연구 주제로 가장 활발하게 거론되는 것, 바로 사단 칠정론입니다. 사단 칠정론, 이발, 기발 이런 용어들을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윤리 교과서에도 등장하는 주제이기 때문에 아마도 익숙한 용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수능 시험에는 사단 칠정론에 관련된 문제가 반드시 한 문제씩 등장하기 때문에 수능에서 윤리를 선택한 학생이라면 꼭 이것을 공부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주제가 수능의 변별력을 위한 문제, 즉 학생들을 틀리게 하기 위한 문제로 출제된다는 것입니다. 퇴계 선생과 고봉 선생이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정말 땅을 치고 통곡하실 일이지요. 그렇게 인생을 걸고 치열하게 탐구했던 중요한 사상이 학생들을 떨어뜨리기 위한 함정으로 사용된다는 것은 정말로 씁쓸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사단 칠정론은 그리 어려운 사상이 아닙니다. 탁상공론도 아니지요. 유학자들은 언제나 공리공단보다는 현실 사회에서 절실한 문제를 다루는 데 힘썼습니다. 사단 칠정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일견 어려워 보일지 모르지만 결코 뜬구름 잡는 소리는 아닙니다. 앞서 인간의 본성에 대해 서술하면서 사람의 기본적인 욕망 또한 인간 본성에 근거한 것이라고 한 바 있습니다. 배고프면 음식을 먹고 싶고, 피곤하면 쉬고 싶고, 재미있는 일은 좋아하고 재미없는 일은 싫어하는 것, 역시 인간의 본성, 정확히 말하자면 기질지성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들이 모두 인간의 정서작용, 즉 감정입니다.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감정이란 원래 개체의 보존에 이익이 되는 것을 긍정적으로 느끼고 존재를 위협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 감정을 느끼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몸에 필요한 영양분이 담긴 음식을 맛있게 느낍니다. 남녀가 서로를 사랑하고 가족과 친구를 만나면 기쁘고 즐겁습니다. 또 이러한 것을 박탈당하면 분노나 슬픔을 느끼게 되어 있지요. 일상의 이러한 감정들을 유학에서는 칠정이라고 했습니다. 칠정이란 예기에 나오는 말로서 희노애구애오욕, 즉 기쁨, 화남, 슬픔, 두려움, 애착, 미움, 욕망 같은 감정을 가리킵니다. 물론 칠정이 꼭 7가지만 지칭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일상을 살면서 수많은 감정을 느끼게 되어 있는데 칠정은 이 모든 감정을 대표적으로 압축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감정을 잘 들여다보면 나라는 개체와는 관계가 없는데도 느낄 수 있는 감정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생존에 불리한데도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거나 나와는 관계가 없는데도 적극적으로 감정이 이입되는 경우가 있지요. 내가 손해를 보고 다른 사람에게 양보를 했는데도 내 마음이 기쁜 경우가 있고, 나와는 관계없는 일들로 인해 적극적으로 기쁨이나 슬픔을 공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곤경에 처한 타인을 보면 함께 마음이 아프고, 그런 사람을 도와주면 스스로 마음이 뿌듯하고 흡족한 감정을 느낍니다. 나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도 없고 오히려 손해가 될 수도 있는데 말이죠. 이런 감정들을 유학에서는 사단이라고 했습니다. 사단은 만물을 사랑하고 남의 아픔에 안타까워할 줄 아는 마음인 측은지심, 남의 불의를 미워하고 나의 잘못을 부끄러워할 줄 아는 마음인 수호지심, 나보다 남을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인 사양지심,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마음 시비지심과 같은 것들이죠. 이러한 마음들은 나에게 직접적으로 이익이 되는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퇴계는 이러한 마음들을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사람다운 마음, 즉 인간의 본연지성인 인의예지에서 발현한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앞서 이기론에서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이란 우리의 감각기관으로 캐치되지는 않지만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보이지 않는 원리입니다. 그리고 기는 우리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적인 요소입니다. 기는 물질이기 때문에 우리 몸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그러한 이유로 퇴계는 일상적인 감정들, 즉 칠정을 기발이라고 했습니다. 자기 자신의 몸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거라는 거지요. 반면 내 한 몸과 관계없이 타인을 향하는 숭고한 마음, 즉 사단은 일신의 개체적인 욕구를 넘어 전체를 향한 것이기 때문에 이발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발, 칠정은 기발이라는 논리가 성립했지요. 쉽게 말해 두 감정의 근원 자체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나의 개체적 욕구인가 아니면 나와 남의 구분을 넘어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퇴계의 사단 칠정론은 당대의 고봉과의 논쟁 속에서 많은 논박을 받으며 형성된 것이고, 훗날 율곡에 의해서도 비판받게 됩니다. 문제의 발단은 퇴계가 사단과 칠정을 이기론을 가지고 규정한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 칠정은 이전부터 있었던 개념인데 퇴계가 사단에다가 이발이라는 설명을, 그리고 칠정에다는 기발이라는 설명을 붙여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왕복서신으로 논쟁을 펼쳤던 당대의 학자 고봉 기대승과 고봉의 학설을 이은 율곡으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은 이유입니다. 물론 고봉과 율곡 사이에도 미묘한 관점의 차이는 있지만 언급하자면 별도의 논문이 필요하니 여기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두 학자의 비판 요점을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감정의 근원이 둘일 수 없다. 즉 사단과 칠정은 이발과 기발로 나눌 수 없다는 것이고, 둘째는 이와 기 중 기는 형이 하의 물질 또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기가 발현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형 이상의 원리인 이가 발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감정은 모두 내 몸인 기에서 발한 것인데 그중 도덕적으로 옳은 것만 사단이라고 한다는 것이지요. 퇴계와 고봉, 율곡 사이의 사단 칠정론을 다 정리하려면 책 한 권으로도 모자랄 것이므로 여기서는 왜 퇴계가 사단과 칠정을 서로 다른 차원의 감정이라고 주장했는가 하는 점만 짚어보겠습니다. 바로 이 점이 퇴계 사단 칠정론의 특징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도덕적 자발성을 강조하려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덕적 감정인 사단도 나라는 개체를 챙기는 감정인 칠정만큼이나 나아가 그 이상으로 자연스럽고 자발적인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고봉이나 율곡의 이론처럼 감정의 근원이 기, 즉 내 몸 하나라고만 한다면 타인과 공감하는 마음을 자연스럽고 자발적인 것으로 볼 근거가 사라지거나 약해집니다. 자기의 이익을 중심에 놓은 감정, 즉 기발의 감정이 자연스러운 것이고
감정의 근원이 그것밖에 없다면 사단의 마음은 인위적인 것이 되고 맙니다. 둘째, 보통 칠정이란 자기중심적인 감정이라고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퇴계가 말한 것처럼 도덕적인 감정이 자연스러운 것일 때 칠정은 나만 챙기려는 이기적인 감정이 아닌 나를 나답게 만들어주는 좋은 감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째서일까요? 감정이 기에서 발한 것 하나밖에 없다면 그 감정은 항상 도덕과 합치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감시해야 할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내가 중심이 되는 감정인 칠정과 전체와 공감하는 감정인 사단이 명확히 구분된다면 굳이 칠정을 도덕으로 몰아붙일 이유가 없어집니다. 사단이라는 도덕 감정의 기둥이 명확히 서 있기 때문이지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매사에 화를 잘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원만하게 사회에 적응하기 힘들 공산이 큽니다. 무인도에서 혼자 살 것이 아니라면 조절이 필요하겠지요. 여러분이라면 이 사람을 위해 어떤 조언을 주시겠습니까? 사단과 칠정의 근원이 같다고 보는 입장에서라면 스스로 참고 기다리며 화를 잘 내는 기질을 변화시키라고 조언할 것입니다. 물론 퇴계는 이러한 방식이 잘못된 것이라고 하지는 않으며 필요에 따라서는 같은 조언을 할 것입니다. 사단 칠정론으로 유추해 볼 때 퇴계는 성격을 고치기 힘들다면 굳이 억지로 고치려 하지 않아도 좋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 대신 자신의 인의예지 본성을 확인하고 사단의 감정을 더 키우라 하겠지요. 인의예지를 알고 사단을 확충하게 되면 이 사람은 조그마한 자기 이익을 위해 화를 내는 소인이 아니라 더 큰 차원으로 분노할 줄 아는 군자가 될 것입니다. 즉 자신의 타고난 성격은 그대로 둔 채 그릇이 더 커지는 것이지요. 따지고 보면 우리 역사의 위대한 선비들 중에는 분노를 잘하는 인물이 많았습니다. 위기의 순간 살신성인했던 의사나 열사들은 화를 잘 낼 줄 알았던 분들 아니었던가요? 작은 일에는 한없이 너그럽지만 필요한 일에는 제대로 분노할 줄 아는 분들이었을 것입니다. 사람은 도덕적인 면, 사단의 측면에서는 같아야 하지만 기질적인 면, 그러니까 칠정은 다를수록 좋습니다. 개인이 다르면 다를수록 이 세상은 더 아름답고 즐겁게 되겠지요. 퇴계가 사단과 칠정을 그 근원과 차원이 다른 감정으로 간주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이 아닐까요? 제든 생각입니다. 이제 제 생각을 붙이겠습니다. 이치혁 교수는 퇴계의 사단 칠정론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단인 인의예지는 이에서 발하고 칠정은 기에서 발하는 것으로 사단과 칠정의 근원을 분리함으로써 편리한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서로 근원이 다름을 인정해야만 도덕 감정인 사단이나 이기적 감정인 칠정 모두 존중받을 수 있는 자연스러운 본성으로 여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사단과 칠정의 발현 근원이 기 하나이며 기에서 발현된 감정 중 도덕적인 것은 사단이고 이기적인 것은 칠정이라면 사단은 자연스러운 감정이 아니라 인위적인 것이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형이하의 몸인 기에서 발현되는 감정은 개체의 이기적 요구에 따르는 감정인 칠정이 자연스러운 것이지 자기를 희생하고 공동체를 생각하는 도덕 감정인 사단은 억지로 노력하거나 칠정의 감정을 억눌려야 발현될 수 있기 때문이지요. 퇴계의 논지와는 다른 고봉 기대승과 율곡 이의의 주장을 아직 깊이 공부하지 못해서 퇴계의 이런 주장에 대해 평가를 하기는 어렵지만 현대 심리학자들의 견해를 통해 퇴계의 주장을 생각해 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타 강사로 장안의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아주대학교의 김경일 교수와 문화심리학자 김정훈 교수는 심리학자들이 100여 년 이상의 연구 끝에 내린 결론은 한마디로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김정훈 교수는
약점과 장점이 있을 때 우리는 자꾸 약점을 고치려고 하는데 이것은 지극히 어렵기 때문에 약점을 고치려고 하지 말고 장점을 끌어올리면 약점은 저절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퇴계의 4단 7정론은 이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4단인 도덕적 감정이나 7정인 이기적 감정 모두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성이니 7정을 나쁘다고 자꾸 고치려 하기보다는 도덕적 감정인 인, 의, 예, 지의 4단을 기른다면 인간은 얼마든지 훌륭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단점, 이런 약점이 있어. 내 성격은 참 좋지 않아. 아무리 해도 나는 안 돼. 라고 좌절하지 말고 당신이 타고난 본성 중에서 잘하는 것을 찾아서 노력하는 긍정의 삶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예컨대 내성적인 사람이 대인관계를 잘 하지 못해서 힘들다면 이를 억지로 고치려고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기보다는 독립적으로 차분히 분석하고 기획하는 일을 더 잘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450년 전에 퇴계가 우리에게 보내는 긍정의 메시지입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약속합니다. 이상 정재근 TV의 정재근이었습니다.